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이 국제유망주와 계약할 수 있는 첫날, 샌디에고가 랭킹 1위 선수를 손에 넣었습니다. 샌디에고가 보너스 머니를 한 방에 털어넣은 선수는 베네수엘라 출신 포수 유망주인 에단 살라스입니다. 샌디에고는 582만 5,500달러 중 560만 달러를 살라스에게 썼습니다. 랭킹 10위에 오른 심준석은 예상대로 피츠버그와 계약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확정하고 보너스 머니가 충전될 때까지 기다린 심준석은 다른 선수들과 달리 계약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는 랭킹 8위인 바하마 출신 유격수 세바스티안 월콕과 계약했고 50인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또 다른 아들이자 불개주의 이복 동생인 파블로 게레로와도 계약했습니다. 우투우타인 파블로 게레로는 형과 달리 늘씬한 체형으로 현재는 3루수지만 형처럼 1루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게레로는 5명의 여성으로부터 8명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유망주 랭킹 7위에 올라있는 로날드 아쿠냐의 동생 루이스 앙헬 아쿠냐도 있기 때문에 블러드볼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프레디 프리먼과 계약한 데다 사치세 기준을 넘김으로써 100만 달러를 몰수당한 다저스는 랭킹 3위인 유격수 조앤드리 바르가스, 23위인 외야수 아르날도 란티구아와 계약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국제유망주에 대해 보너스머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적의 역순에 따라 차등해서 주어지고 퀄리파잉 오퍼 선수를 영입하면 50만 달러가 차감되며 사치세를 넘게 돼도 차감됩니다. 지난해 시거 시미언과 계약하면서 100만 달러를 몰수당했던 텍사스는 이번에도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디그롬, 이볼디와 계약하면서 내년에도 100만 달러를 잃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해당 보너스 머니를 가지고 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여름에 바닥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 12회 협상 때 국제 드래프트를 받아들이면 퀄리파잉 오퍼를 없어주겠다고 했지만 선수 노조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다음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계약 형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제 계약을 생각하면 속이 쓰린 팀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명실상부한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였던 엠마누엘 클라세는 텍사스가 코리 클루버와 바꿨다가 클루버가 1이닝 만에 시즌이 아웃돼 낭패를 본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클라세와 처음 계약을 맺은 팀은 텍사스가 아닌 샌디에고로 프렐러 단장은 2018년 4월 텍사스에서 포수 브렛 니콜라스를 데려오면서 추후 지명 선수를 주기로 했고 한 달 후 클라세를 보내게 됩니다. 니콜라스는 샌디에고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방출됩니다. 당시 마이너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던 클라세는 텍사스가 불펜으로 전환시키자 전혀 다른 투수가 됩니다. 물론 클라세는 클리브랜드로 트레이드되자마자 약물 검사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속이 쓰린 팀은 따로 있습니다. 마르셀 오스나를 데려오는데 샌디 알칸타라와 잭 갤런을 쓴 카디널스입니다. 오스나는 카디널스에서 2년 동안 승리 기여도 4.7을 기록하며 나쁘지 않았지만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 투표에서 1위에 오른 알칸타라와 5위에 오른 갤런이 있었다면 카디널스의 미래는 달라졌을 겁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너무 좋은 유망주를 잃는 경우는 국제 유망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유망주는 드래프트 유망주보다 진가가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07년 7월 애틀란타는 마크 테세이라를 데려오면서 텍사스에 유망주 5명을 보냈는데 가장 크게 터진 둘은 국제 유망주인 엘비스 안드루스와 네프탈리 펠리스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망주 계약 시즌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이 있습니다. 다저스가 철천지 원수인 휴스턴에게 선물한 요르단 알바레스입니다.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은 최상위 유망주들을 제외하면 유망주 소진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장입니다. 프리드먼은 2016년 마감 시한 때 오클랜드에서 리치 힐과 조시 레딕을 데려오면서 프랭키 몬타스, 자렐 코튼, 그랜트 홈스를 내줬고 2017년 마감 시한 때는 윌리 카룬을 내주고 다르비슈를 데려옵니다. 2018년 매니 마차도 트레이드 때 유스니엘 디아스라는 대형 유망주를 쓴 프리드먼은
배츠 트레이드 때 지터 다운스, 슈어저 터너 트레이드 때 키버트 루이스와 조사이어 그레이를 씁니다. 루이스와 그레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프리드먼이 이런 유망주 중 크게 터진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먼이 후회하는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2019년 7월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요르단 알바레스를 휴스턴으로 보낸 트레이드를 후회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마감 시한 때 자이디는 휴스턴 제프 루나우에게 연락해 불펜 투수 조시 필즈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요구한 대가를 다저스가 계속 거절하자 루나우는 그럼 알바레스를 달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자이디는 알바레스를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루나우가 말한 알바레스는 다저스가 1,6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준 투수 야디에르 알바레스가 아니라 2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준 타자 요르단 알바레스였습니다. 알바레스는 휴스턴이 보너스 머니가 바닥나 계약하지 못했던 선수로 자이디는 이 해프닝에 대해 답변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다저스와 계약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알바레스를 잘 몰랐던 프리드먼은 실무자들에게 어떤 선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운동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성은 뛰어난 반면 파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에 프리드먼은 트레이드를 승인합니다. 다저스와 계약하고 한 달 동안 도미니카에 있는 훈련시설에서 정식 유니폼이 아닌 티셔츠를 입고 한두 번 훈련한 게 전부인 알바레스는 결국 다저스 유니폼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됩니다. 알바레스는 트레이드가 기뻤다고 하는데요. 다저스의 훈련시설이 애리조나에 있는 반면 휴스턴은 플로리다 웨스트팜에 있고 웨스트팜에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바레스는 현역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성장했고 지난해 휴스턴에게 제대로 된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겨줍니다. 조정 OPS 187이 211인 저지 다음으로 높았던 알바레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포스트 시즌을 시작합니다. 워싱턴과 7차전까지 간 2019년 월드시리즈에서 OPS 1.0 이상을 기록했던 알바레스는 2021년 ALCS에서 충격적인 타격을 선보이며 OPS 1.408을 기록하고 시리즈 MVP가 됩니다. 하지만 월드시리즈에서는 20타수 2단타, 무홈런, 무타점에 그쳤고 알바레스의 방망이가 식은 휴스턴은 애틀란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극적인 2차전 역전승을 포함해 토론토를 2연승으로 잡고 올라온 시애틀은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벌랜더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7대5로 앞선 9회 말 2사 1, 2루에서 시애틀 스카 서비스 감독은 좌완 상대 OPS가 0.998인 알바레스를 상대로 좌완 로비레이를 마운드에 올렸고 좌완을 내는 게 의미가 없는 좌타자인 알바레스는 역전 끝내기 3런을 날립니다. 포스트 시즌 역사에서 마지막 아웃을 남겨놓고 역전 끝내기 홈런이 나온 건 1998년 월드시리즈 1차전에 커크 깁슨에 이어 두 번째지만 깁슨은 역전 투런이었기 때문에 끝내기 역전 3런은 포스트 시즌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알바레스는 시애틀의 에이스인 루이스 카스티오를 상대로 1대2에서 3대2로 경기를 뒤집는 역전 결승 투런을 6회 말에 날림으로써 시애틀의 무서운 기세를 잠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후 10경기에서 홈런을 하나도 때려내지 못하며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았던 알바레스는 마지막 순간 화려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이번에도 좌완인 호세 알바라도를 상대로 0대1을 3대1로 뒤집는 137m짜리 홈런을 센터의 배터사이 뒤로 쏘아 올린 겁니다. 알바레스의 이 한 방으로 월드시리즈 승부는 사실상 종료됐고 알바레스는 6회 이후 팀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3개의 역전 홈런을 날린 포스트 시즌 역사상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통산 2개를 친 선수도 없는데 알바레스는 한 해 3개를 쳤다는 겁니다. 카를로스 코레아가 떠나자 제레미 페냐가 등장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 시리즈에 MVP를 쓸어 담은 휴스턴은 알바레스라는 피니셔의 존재로 인해 청정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클러치 히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빌 제임스로 하여금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한 오티스는 미친 클러치 능력을 발휘합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오티스는 레이트 앤 클로스 상황에서 OPS 1.152를 기록함으로써 같은 기간 전체 성적인 0.975보다도 월등히 좋은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에 보스턴은 2005년 9월 레드삭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러치 히터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패를 만들어 오티스에게 수여합니다. 재밌는 건 오티스의 클러치 성적은 이후 폭락하기 시작해 결국 전체 성적보다 떨어지는 클러치 성적으로 커리어를 끝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만큼은 오티스는 끝까지 강력한 타자였습니다. 2004년 단일 포스트 시즌 최초로 2개의 끝내기 홈런을 날렸으며 ALCS 4차전 12회 말 끝내기 홈런과 5차전 14회 말 끝내기 안타로 리버스 스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2013년 월드시리즈에서는 6할 8푼 8리라는 충격적인 타율로 MVP가 된 오티스는 포스트 시즌 OPS 0.947이 정규 시즌 통산 0.931보다 높습니다. 포스트 시즌 ERA 0.702, 정규 시즌 통산 2.21보다 월등히 좋은 리베라가 최초이자 유일의 100% 선수가 된 것처럼 저는 밤비노의 저주를 깬 주인공이자 커리어 내내 가을에 강했던 오티스 또한 포스트 시즌에서의 업적이 첫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영상에서 다저스가 압도적인 전력에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하는 건 양키스 시절의 레지 잭슨처럼 음료를 저을 수 있는 빨대의 역할, 즉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주는 선수가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알바레스는 비록 그 사이 크게 부진하긴 했지만 포스트 시즌 첫 2경기와 마지막 경기를 통해 우승을 향한 스타트와 결승선 통과를 모두 책임지게 됐습니다. 우한 상대 통산 OPS가 0.980, 좌한 상대 0.963인 알바레스는 과연 지금의 깨끗한 경력을 유지하면서 큰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휴스턴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게도 알바레스는 4년차부터 시작하는 6년 1억 1,500만 달러 계약을 통해 26세 시즌부터 31세 시즌까지 1,917만 달러의 평균 연봉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